예,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멍입니다. 금일은 4월 22일이고요. 예,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증시 어제 좀 이 하락을 했었죠. 이 전일 하락에 따른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밤에 뉴욕 증시가 이 바이든 행정부의 1조 달러 규모 이 추가 부양안 검토 소식과 또 이 코로나19 백신 이 접종 가속화, 또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에 이어 금일에도 좀 크게 순매도수를 기록하면서 이 코스피 지수는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시장은 0.1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총 3위 시젠이 6% 넘게 하락을 했고요. 또 시총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제약이 장 초반에 좀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약보합으로 마감하면서 금일 상승폭은 0.3%대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어떠한 섹터들의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스푸트니크 V 러시아 백신 관련 섹터인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이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인 이 스푸트니크 V의 이 도입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 스푸트니크 V의 다른 국가 접종 사례, 또 부작용 여부, 이 사용 신청 방법과 물량 등 이 전반적인 상황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또 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죠.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이 경기도 학대 간부회에서 이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의 이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이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경기도에서 접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히면서 금일 스푸트니크 V 관련주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해운 섹터인데요. 최근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 상승을 한 섹터였었죠. 벌크선 운임 지수가 벌크선 운임 지수인 이 발틱 운임 지수가 2710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10월 이후에 최고치이고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 4월 700대였던 것에 약 4배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벌크선 운임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항만의 하역 선적 작업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꼽히고 있고요. 원자재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상승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서 이 벌크선 시장도 재차 반등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운 섹터들도 금일 또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제 일정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이 주도하는 이 기후 정상회의를 앞두고 금일 이 태양광 풍력 에너지라든가 2차 전지, 전기차 섹터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최로 이 40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이 화상기후 정상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금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각 참가국들도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또 이 건설기계 섹터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 중국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이 건설기계 쌍두마차인 두산인프라코어와 또 현대건설기계의 이 올해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달 중국에서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고요. 현대건설기계도 이 판매량이 2배가량
소비량이 급증하는 등 양회사는 신제품 효과 및 지역별 이 맞춤 마케팅 전략 등에 힘입어서 올해 최대 매출을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중국뿐 아니라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2,500조 원 이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수요 확대 분위기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각국 단위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유럽과 신흥국 등에서도 성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금일 건설기계 섹터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인식 센터인데 어제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 이 유럽 연합이 이 다목적 지문 신용카드를 상용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유럽연합의 연구개발 정보 서비스는 이 지문 센서, 다중 인터페이스 및 백엔드 인증 시스템을 갖춘 획기적인 생체인식 스마트 카드를 개발했다라는 내용의 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이 지문 신용카드는 사용자 지문 정보를 저장하고 인증할 수 있는 직접 회로 칩이 내장된 카드로 이 지문 센서에 손가락을 올린 상태에서 이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거나 이 터치하면 결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바이오 인식 섹터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은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의 외부 자문위원회가 내일 얀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회의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얀센 코로나19 백신 사용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긴급 회의가 소집이 되었죠. 하지만 위원회는 이 추가 정보 수집 분석을 위해 표결을 보류하면서 내일 관련 회의를 다시 재개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또한 내일 일본 정부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도쿄를 포함해서 이 4개 강역 지역에 다시 긴급사태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일은 삼성전자와 또 SK텔레콤이 양자부한 스마트폰인 갤럭시 A 퀀텀2를 내일 출시할 예정이고요. 물론 사전 예약은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내일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NC소프트의 배당금 지급 예정일이고요. 실적 발표가 또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현대위아, 현대건설,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까지 내일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시스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었고요. 이와 더불어 또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이 재택용 가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어제에서 2일 연속 퍼시스가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EID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 이 스푸트니크 V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대부분 일제히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2차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KIT 전환 사채권 취득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포스코 왕방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호조에 따라서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크루셜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연합이 다목적 지문 신용카드 상용화 이 공식 발표 소식 속에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푸트니크 V 관련주 있죠. 이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트론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이하 전기도 25%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 진행 중인 이 당뇨병성
족부계양 임상 이상에 대해서 임상시험 수탁기관의 주체로 연구자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임상의 안정성과 유효성 자료 수집 현황을 검토 및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또 25%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판타지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로가 일본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1위를 했다라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또 24%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 LNF가 SK이노베이션 등과 1조 2천억 원 규모의 EV용 NCM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22%대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MS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 기후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각국 친환경 정책 이 발표 기대감 등의 금일 전기차 테마 섹터들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MS오토텍 1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스푸트니크 V 관련주이죠. 이수앱 지수 금일 17%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 폐섬유를 재활용해서 이 차별화 원사를 생산하는 KR 웨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KR 웨어 프로젝트는 이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이 폐원사 또 원단 폐기물을 포함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입고 버리는 헌옷까지 재활용하는 이 개발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고요. 이 폐섬유 속 폴리에스터 섬유를 이용해서 폐중합, 분리정제, 또 재중합 과정을 거쳐서 이 고품질의 리사이클 원사를 생산하는 친환경 프로젝트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또 자회사 SM 상선의 이 IPO 기대감과 또 대한해운 지분 인수 효과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금일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TK 케미칼 금일 16%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PM 풍년 어제도 이제 나왔던 소식이었었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차기 대선 출마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금일도 1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감사 의견 적정 이 감사 보고서 제출 소식 속에 마찬가지로 15%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또 우진 플라임인데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발생되면서 1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한정기술 금일 풍력 에너지 테마가 상승 속에 이 해상 풍력 EPC 사업자로의 이 재평가 기대감과 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도 1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푸트니크 V 관련주인 바이넥스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KG동부제철, 금일 포스코 강판이 1분기 호식절 등의 오늘 또 철강 이 테마들도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11%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CDG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이 비대면 업무 장기화 이 수혜 기대감 이 반영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포메탈 풍력 에너지 테마 섹터 있죠. 금일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페노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BDI가 10년 내 최고치를 또 돌파했다라는 소식 속에 해운 테마인 페노션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태양광 에너지 테마 섹터인 OCI 오늘 기후 정상회의를 앞두고 또 각국 친환경 정책 발표 기대감 속에 상승을 했고요. 또한 이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 또한 오늘 주가 상승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JC케미칼 이 신재생전기 공급
의무율 이 상향 속에 이 바이오 증유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해성 TPC 어제 상장한 종목이었었죠. 금일도 10%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PG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이 저평가 수준의 분석이 나오면서 금일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라온시큐어 금일 이 바이오 인식 테마가 상승을 했고요. 또한 이 카카오페이가 이 코스피 상장 결정 소식 속에 또 생체 인증 솔루션을 제공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9%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차전지 테마 섹터인 웰크록 한택도 이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금일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현대건설 기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및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에 대한 이 수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금일 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전기차 테마 섹터인 DIC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금일 9%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림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또 장마감 이후에는 조혜공 씨 답변을 통해서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인 이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이 코바나 콘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적은 있으나 그 이상의 아무런 관계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르홀딩스, 한미글로벌 모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서 시간에서 각각 8%대 7%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세로넥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회사 LNF가 이 SK이노베이션과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이 공급계약 체결 소식에 금일 정규장에서 2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시간에서도 거의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휴마시스 SD 바이오 센서의 이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가 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이 국내 첫 사례라는 기사가 나왔었고요. 또 장중에는 이 휴마시스가 이 코로나19 자가 검사 항원 키트가 이 수출용 허가를 받았다는 또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간에서 4%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인 노르페인트 시간에서 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엠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 자회사 세프라텍이 이 초저농도 용존산소 제거용 이 탈기막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시간에서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팅커웨어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 플래그십 4K 커넥티드 블랙박스인 아이나비 컨텀 4K 프로가 출시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시간에서 2%대 상승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인 애니능률도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 스푸트니크 V 관련 섹터로서 오늘 정규장에서 8% 넘게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시간에서도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DIC, MS 오토텍 마찬가지로 이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전기차 테마들 상승 속에 이 DIC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9%대, 또 MS 오토텍은 이 정규장에서 19% 넘게 또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금일 2차전지, 또 전기차 테마들 상승 속에 2차전지 양극재 및 MLCC용 이 필름 동반, 이 호조 사이클 분석 속에 정규장에서 또 8%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스푸트니크 V 관련주인 바이넥스 정규장에서 11%대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2%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금일 하루도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